매주 금요일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북한 당국이 대남 압박과 도발을 강화하고 있었는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 의도와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등장해서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선언했죠. 네, 23일이었어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예. 전격 보류했다라는 건데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 네. 같네요. 당일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예.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했다. 이 내용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그 다음 날 24일날 노동신문과 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내용은 그런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총참모부가 제기했던 대남 군사 행동 계획 이걸 이제 승인하는 회의를 했는데 예. 승인 대신 보류를 선택했다 이런 거고요. 네. 중앙통신에서는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인민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했다 이렇게 짤막하게 보도를 했는데 예. 사실 지난 16일 날 이미 북한군 총참모부가 공개 보도를 이미 했었죠. 예. 그래서 남북에 합의된 비무장지대에 군부대 진출하는 것 또는 뭐 대남 전단 살포하는 것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접수했으니까 이것을 작성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승인을 받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결과적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 채 보류된 상황이라고 네.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보류하기로 한 군사행동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굵직하게는 네 가지였어요. 네. 금강산, 개성공업지구 이게 대표적인 남북 협력 사업들인데 네. 그 지역에 군대를 전개하겠다 이거였고요. 또 비무장지대 이게 지금 남북 군사 합의의 비무장지대에서 이제 서로 자극하는 행동 안 네. 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에 초소도 군대를 다시 들여보내겠다 이런 거고 접경 지역에서 군사 훈련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남 전단 살포할 텐데 이거 네. 군대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 중에 이제 좀 구체적인 계획까지 드러난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개성 금강산 여기에 군대를 전개해서 이 지역을 요새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금강산 지구에는 현재 제1해군 전대 소속 함대가 있는데 여기에 2개 편대가 이제 증강이 된다는 겁니다. 주로는 방사포 연대 중심으로 네. 새로 추가 배치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개성공단 지구에는 군사분계선 내외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민경연대하고 그리고 이 군단 밑에 있는 화력연대를 배치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가 되면 전선에서 합동 화력 타격 훈련도 진행할 예정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네. 재밌는 것은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 달 5월 달이죠. 당 예.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에서 아마 아. 내용적으로는 이미 확정이 됐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공개적으로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시로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다음 날 총참모부 대변인이 발표했을 뿐 네. 내용 결정은 이미 지난달에 아,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약간 여담이긴 한데 네네. 그 경질당했잖아요. 개성에 군대 주둔 안 된다. 그렇죠. 그분들은 다시 복귀가 됐는지 고지곳대로 개성이 이제 궁금해지네요. 벌판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군대를 전개시키면 만에 하나 남한에서 군사적으로 공격할 경우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그런 제안을 연대장이 했었나 봐요. 네. 용창 같다고는 그런 뉴스도 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뭐 취소했으니까 네. 조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체화된 게 예. 전단 살포 계획도 되게 구체적이었어요. 25일 날이 이제 6.25가 일어났던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4개 지역에서 황해남도 배천, 연안, 옹진, 그리고 황해남도 금천, 개성, 시판문군, 그리고 강원도 철원, 강원도 금강 등등에서 4개 지역 동시다발로 풍선, 그 다음에 군용 소형 드론, 그리고 김책공대 학생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드론 이거 좀 궁금해요. 어떤 드론인지. 네. 네,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군대는 지원만 하고 그 다음에 당일 그날 행사에서 이걸 날리는 작업은 민간인이 하는 식으로 네. 그 가운데 이제 한 80%는 대학생 청년이 하는 걸로 네. 이렇게 세부 계획까지 나왔었는데 그랬었군요. 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군사분계선에 대남방송 확성기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21일부터 전방 지역에 확성기 방송 시설
재설치를 했는데 일단 확인된 것만 해도 한 30여 곳이 넘습니다. 일단 이건 재설치가 된 거죠? 이게? 그죠. 네. 됐었죠. 그리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다 없앴던 건데 예. 2년 만에 30여 개 이상의 확성기를 재설치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이 얘기했던 군사 행동 계획들이었습니다. 네, 자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자 이런 결정을 내려놓고 네.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단 말이죠. 네. 자 그렇다면 북한군이 또 여기에 맞춰서 후속 조치를 했느냐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떤 조치들을 했나요? 일단 보류라고 선언만 한 게 아니고요. 네. 직접 몇 가지를 실행을 했습니다. 예. 첫 번째가 노동신문 등 매체에서 대남 비난 기사가 사라졌어요. 특히 그 조선의 오늘이라든가 이렇게 대외 선전 매체 같은 경우는 24일 새벽까지도 이 남한을 비난했던 요 여세를 그 네. 전부터 쭉 비난해왔던 여세를 23일 새벽까지도 몰아서 계속 비난 기사가 실렸었어요. 예. 근데 이것을 매우 급하게 어. 24일 날 새벽에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두 번째 확성기 설치했었잖아요. 네. 21일까지 30여 개 넘게 설치했었는데 24일 날 당일 날 발표된 직후에 10여 개의 그 최전방 일부에 있던 그 대남 확성기 다시 철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3분의 1은 철거를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25일 날 준비가 다 마쳤고 실행만 하기로 되어 있었던 대남 전단 살포도 현재까지는 실행을 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도 아마 보류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금강산 관광지구 개성공단 그다음에 비무장지대 내에 최전방 감시초소에 부대를 재주둔시키고 군사훈련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건 현재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갑자기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를 했습니다. 자,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도대체 이건 미리 계획을 해놓은 걸까요? 아니면 계획이 없던 갑작스러운 결정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을 네, 벌이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정황을 보면 정황이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볼 때 눈에 띄는 정황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이라든가 통일의 메아리라든가 또는 그냥 메아리라는 이런 매체도 있는데 예. 24일 날 홈페이지에 올랐던 대남 비난 기사 이 3개의 매체에서 13건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그냥 성급하게 급하게 새벽에 삭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이제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잖아요. 네. 그것도 갑작스럽게.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군사행동 계획이 사실상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지난 5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승인을 이번에 뭐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이건 이미 사실상 이미 승인된 건데 예. 겉보기에 승인하는 모양새를 네, 급하게 네. 취한 거예요. 예비회의라는 걸 통해서. 이미 다 결정되어 있던 그렇죠. 사실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 예비회의라는 것도 계획에 있었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아마 없었을 것 같은 예비회의를 급하게 열어서 네. 계획을 보류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급하게 또 막 비난 기사도 삭제하고 이런 정황만 놓고 보면 네.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또 네. 하나 확성기 설치 이거 4일 만에 다시 다 뜯어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했을 거 말로만 해도 되잖아요. 확성기 하겠다고 해놓고 설치 네. 안 해도 됐는데 맞아요. 설치했다가 급하게 또 철거한 것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입장 선회가 매우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을 더 설득력 네. 있게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실 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 변화에서 좀 급작스럽게 온 거라면 네네. 갑작스럽게 이걸 보류한 이유나 의도가 있겠죠. 글쎄요. 어떤 이것은 걸까요? 확정된 건 현재 없습니다. 네. 북한이 어떤 것도 확인해주지 않았고 예. 또 이것을 확실히 뒷받침할 만한 증거라든가 구체적인 소식이 현재 없기 때문에 대화를 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네. 이제 현재 놓고 추론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을 벌이고 예. 있는 상황인데요.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그 입장을 그 원인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주민 결속 또는 대남 경고 또 국제사회 이목 집중. 주민 결속 같은 경우에 핵심 내용은 김여정을 권력의 2인자로 만들기 위해서 업적을 쌓기 네. 위한 목적 등등등.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달성했기 때문이 아니냐. 음. 주민 결속됐고 김정은 네. 2인자 하는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고 대남 경고도 했고 또 이것 때문에 국제사회가 막 지켜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이상 더 굳이 안 나가도 충분히 목적은 달성됐기 때문에 보류했다. 이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예. 두 번째, 대남 군사 행동에 곧바로 착수할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더 사실 많을 수 있는 자충수 또는 자해 도발에 가깝다. 네. 그래서 그걸 진짜로 할 거냐 말까는 고민하다가 이거 아무리 이건 해도 득보다 실이 많으니 그냥 막판에 가서 조용히 슬그머니 중단해버린, 포기해버린 네. 이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 반발이 생각보다 조금 셌어요. 예. 몰상식하다는 둥, 맞아요. 사리 분별을 못하는 언동이라는 둥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남한은 언제라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여야 되는데 자칫 이 일 때문에 남한이 완전히 돌아선다면 그쵸. 이것도 문제 아니냐 이런 걱정을 줬을 수도 있고 뭐 남한 여론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무력 도발 전개를 막 하면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북한도 원하지 않는 그렇죠. 거고 또 개성이라든가 금강산 아까 부대가 주둔할 경우에 네. 특히 개성의 군대가 주둔할 경우에는 군사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충수를 굳이 둘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대북 제재가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렇지 않아도 대북 제재 코로나19 장기화로 평양 시민들에게 3개월간 지금 배급도 못 주고 있을 만큼 어렵고 일부에서는 뭐 아사자가 나온다는 등 이런 소문까지 퍼질 정도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잖아요. 명백한 자충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다. 네. 그래서 중단한 것으로 보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예. 세 번째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막 강하게 도발 드라이브를 걸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뭐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보류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네. 서로 역할 분담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역할 분담. 김여정은 확실한 권력 2인자이면서 네. 당의 기본 업무를 챙기고 그러나 김정은은 최고 수령 지도자로서 최소한 군사라든가 외교의 전략적 결단은 김정은이 하는 것으로 이런 모양새를 연출하는 것으로 예. 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은 이거 중국이 도발자재 촉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김정은이 급하게 중국이 했다 말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얼마 얼마 전에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중국 양재츠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하고 지난 16일 날 모여가지고 미중 전략 대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북 경제 제재라든가 무역 협력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도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것인데 네. 이걸 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물밑으로 자제를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네. 또 실제로 6월 25일 날 이게 이제 6.25 전쟁 70주년 해였는데 중국이 남북 간 긴장을 원치 않는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각별히 강조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걸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아무래도 물밑으로 중국이 도발자재 촉구했고 그걸 북한이 받아들인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그러네요. 정말 나오고 다양한 있습니다. 분석이네요. 네, 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요 군사행동 계획을 중단 또는 철회한다라고 하지 않고 보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뭐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다시 군사행동 계획을 추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일까요? 글쎄요, 이제 저희들이 소식을 모아 보니까 네. 지금 개성이라든가 금강산에 군대가 주둔은 하지 않았지만 각 군에 내려졌던 1급 그 군사 준비 태세는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표현도 철회 또는 중단 이런 표현이 아니라 보류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뭔가 여지를 좀 남겨뒀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시 재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북한의 향후 행동을 좀 더 지켜봐야 지금 잠깐 쉬어가는 것인지 네.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책에 오류가 있으니 이걸 중단하고 새로운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국과 중국 정부의 부분적 지원을 지금 얻을 수도 있는 상황 같거든요. 네. 일단 당장 5월 북중 무역 규모가 한 160% 증가했습니다. 4월보다. 그래서 급환부를 끌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한국 정부도 뭐라고 그랬냐면 식량 및 의약품 지원 외에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서 북한 비자를 발급받으면 북한 방문을 허용하겠다고 지금 한국 정부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우선 북한 당국이 외화가 없어서 수입을 네. 못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약간의 숨통을 좀 틀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 정부가 조금 지원하면 북한도 일단 급환부를 끌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될 겁니다. 그러면 굳이 강력한 군사 도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자, 네. 이번 군사행동 보류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각적인 분석 한번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통일방송 데일리엔게이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한 북한 새로 읽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